안녕하세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무서워서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장남이고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어요. 큰 신우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진작에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막내 신우입니다. 6년 전에 결혼해서 5살, 3살짜리 두 딸이 있는데 작년 초부터 이혼을 하니 많이 중내산에 싸우더니 결국엔 못 버티고 지난 가을에 이혼했어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막내 신우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애초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개차반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로 술 먹고 집에서 주먹 휘두르고 얼굴이 조금 반반하게 생겨서 그런지 주변에 여자 문제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애초에 그런 남자랑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연애할 때부터 시부모님들이 전부 만나지 말라고 뜯어말렸지만 막내 신우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사귀고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살면 잘 살기라도 해야 할 텐데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별의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 이야기 다 하다가는 오늘 시동생네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기로 하고 아무튼 둘이 엄청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 작년 가을에 합의 이혼하고 딸 아이들은 신우가 키우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막내 신우는 깔끔하게 이혼하고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아이 키우고 잘 살면 됐을 텐데 신우가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여기서 말로 쓰긴 좀 그렇지만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좋지 않은 시도를 했었나 봐요. 특히나 아이들을 보면 이혼한 남편이 생각이 나는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옆에서 보는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 판단을 하셨나 봐요. 신우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기가 애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장기 요양병원에라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밥도 안 먹고 술만 맨날 마시다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살도 엄청 빠졌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신우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누군가 맡아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칠순이 진작에 넘으셨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심혈관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시모 또한 예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시는 중이에요. 남편이 8년 전에 신장 이식을 해드렸는데 그마저 망가지고 이제는 투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시부모님 두 분에게 조카를 맡길 수는 없고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받는 간병인까지 두고 있어요. 그러니 신우의 딸들은 누군가가 봐줘야 하는데 시댁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자니 애초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에서 아이를 곱게 봐줄 리 없고 같이 살 때도 뻑하면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인데다가 아무 죄 없는 아이들한테도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애들을 거기에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절대 안 된다네요. 애들도 자기 아빠한테는 무조건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보낼 생각은 없지만 무엇보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신우가 이혼한 뒤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상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지만 역시나 조카들 둘을 신우가 건강 회복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저희가 맡아서 키우고 있으랍니다. 이미 막내 신우하고는 이야기 다 끝난 상황이라는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 둘을 제가 맡아서 키우겠어요. 우리 집에도 중학생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펄쩍 뛰었는데 시부모님들은 가족이 되어서 돕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힘들 때 누가 우릴 도와주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넷씩이나 어떻게 키우라는 말씀이신지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잖아요. 둘째 신우는 얼마 전에 하던 식당이 망하고 빚만 잔뜩 생기는 바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나마 집안에서 멀쩡하게 사는 것이 우리라면서 우리가 안 도우면 큰일 난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우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네 부모들이 싸우고 욕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봐야 얼마나 그러겠나 싶겠지만 화가 나면 집어던지고 때리고 꼬집습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 그러지 말라 혼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울고불고 들고 있던 장난감 집어던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나중에 와서 저희 남편 뺨을 때리고 가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충격받아서 아이 손을 꼭 붙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빨리 잘못했다 사과하라 했는데 끝까지 울고 소리 지르면서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엔 뒤로 넘어가고 실신까지 했어요. 그 모습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애들은 말썽 부리긴 했어도
정말 얌전한 편이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제가 키워달라니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자는데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도움도 거의 못 받았어요. 큰 신우는 축의금으로 30만 원 했고 작은 신우는 돈 없다고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나마 큰 신우가 30만 원 한 것도 남편이 먼저 큰 신우 시집갈 때 냉장고 사줬기 때문에 그거라도 준 것 같아요. 작은 신우한테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집 간다고 할 때 남편이 똑같이 냉장고를 사줘서 시집 보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첫째 장남이라고 동생들을 어느 정도는 챙기고 살았어요. 시부모님께 받은 것도 하나 없고 막내 신우한테는 더욱더 도움받은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저희가 희생하고 애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가족끼리 상황 어렵고 힘들 때 도우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안의 조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거죠.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라고 시부모님들께 용돈과 생활비도 드리고 자기 동생들에게 최소한의 오빠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놈의 집구석엔 무슨 일만 생기면 저희 보고 다 알아서 수습하라는 건지. 이렇게 된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 이상한 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식구들 말을 들었어야죠. 결혼하자마자 매 맞고 살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았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애를 둘씩이나 낳아놓고 이제 와서 감당 안 되니까 오빠한테 떠넘깁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예민해지고 신경 써줄 것도 많은데 우리 애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한참 예쁨 받고 부모 관심 받아가며 커야 할 조카들한테도 제가 괜히 데려갔다가 충분한 사랑을 못 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선천적으로 거절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동생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만약 아이들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면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셋이 살 테니까 당신이 시댁 들어가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봐주라고 했어요. 본인 동생 일이고 그렇게 마음 쓰이면 괜히 나한테 고생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하라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남편도 아무런 대답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가족끼리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 1년만 아니 6개월만 애들 봐주면 막내 신우가 술도 끊고 건강 회복해서 다시 일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 생각해서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 사람이었다면 이혼하고 나서 바로 술 끊고 나가서 직장 구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술 퍼먹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집 나갔다는 소리나 해대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1년은커녕 앞으로 이 애들을 제가 평생 키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냐고 하시는데 그걸 가장 많이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신우입니다. 아이들이 길고양이도 아니고 불쌍하다고 다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집이 커다란 대저택도 아니고 33평짜리 방 3개 있는 집인데 당장 여자애들 둘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어디서 재우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 혼자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 밥도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살 수 있는 건데 3살, 5살 애들을 집에 데려다 놓으려면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있어야 합니다. 왜 생각 없이 살던 신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악물고 열심히 살던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진짜 손해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시부모님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니까 아이들 식비라도 보태시라고 드리던 용돈에서 10만 원, 20만 원 더 드리는 것밖엔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울고 아버님은 답답하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더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는데 솔직히 저도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죄책감도 들고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거나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도 간신히 맞벌이해서 먹고 사는 수준이고 돈보다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괜찮다며 사과하지 말라더군요. 그날 저녁에 막내 신우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울고불고 하면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냐고 새언니 천벌받는다고 하길래 저도 그 말엔 참지 못하고 신우한테 한마디 했어요. 애를 낳았으면 엄마가 되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맨날 술 처먹고 이혼한 전 남편 이름 부르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냐고요. 이제 나이도 30 넘었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애들 봐서라도 똑바로 살라고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신우가 화가 폭발했는지 죽이네 살리네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인데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했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다 참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신우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애들 제가 낳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무리 조카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만나면 용돈 좀 주고 아이들 반찬값이라도 보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 애들한테 막내 고모 딸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두 아이들 모두 절대 싫다며 반대했어요. 버릇없고 시끄럽고 어른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 때문에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정신운의 애들이라 마음에 걸리는 거면 그냥 저희가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라는데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미쳤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한 번만 더 제게 전화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보내고 있는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고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연 끊고 지낼 거라 말씀드렸더니 그냥 전화기 너머로 울기만 하십니다. 진짜 시댁 식구들 모두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어요. 울면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뭔가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저보고만 다 해결하라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키울 생각 없고 진짜로 한 번만 더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면 용돈 드리는 것도 다 중단하고 제 인생에서 시댁 식구들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신우이의 아이 문제로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저희 집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난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막내 신우는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시킨 상황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치료를 해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부모님들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둘째 신우와 저희가 아이들 생활비로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시부모님들께 더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약 시부모님들이 도저히 아이들이랑 못 살겠다고 하시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당분간 시설에라도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막내 신우가 제발 빨리 정신 차리고 애들 엄마로서 사람답게 살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고 해도 애를 둘이나 낳은 애 엄마인데 그렇게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신우가 퇴원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랑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야박하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죠. 그래도 시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한테 장난감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나름 신경 쓰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와서 죄송하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